월스트리트의 제왕, 바로 골드만삭스 이야기인데요. 이 회사가 지금 자기 DNA 자체를 바꾸려는 엄청난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. 과연 이 도박 성공할 수 있을까요? 오늘 그들의 생존 전략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. 네, 바로 골드만삭스죠. 이 이름은 그냥 투자은행 그 이상이었어요. 월스트리트의 권력이자 뭐랄까 신화 그 자체였다고 할 수 있죠. 그리고 바로 이 거대한 병화가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핵심입니다. 자, 그럼 그들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건 이 도박 속으로 지금부터 한번 들어가 보시죠. 첫 번째, 월스트리트의 비밀스러운 제왕. 우선 골드만삭스가 도대체 어떻게 지금의 이런 거물이 됐는지 그 비밀과 엘리트주의로 가득 찼던 탄생 배경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모든 건 말이죠. 1869년에 한 독일 이민자가 차린 작은 상점에서 시작됐어요. 그러다가 시아스 같은 당시 거대 기업의 IPO를 성공시키면서 명성을 확 쌓았고요. 1999년까지는 소수의 파트너들이 모든 걸 지배하는 아주 비밀스러운 구조를 유지했죠. 그리고 결정적으로 2008년 모두가 쓰러져 나갈 때 금융위기에서 살아남으면서 여기가 월스트리트의 진짜 지배자구나 하는 걸 증명해냈습니다. 골드만삭스, 그 힘의 원천이 뭐냐 물으면 바로 이 파트너십 문화를 꼽아야 합니다. 소수의 엘리트들이 회사를 소유하고 모든 걸 결정하고 책임지는 거예요. 이 폐쇄적인 구조 덕분에 의사결정은 엄청나게 빨랐고 또 어마어마한 부를 만들어내면서 그들만의 막강한 힘과 신비감을 갖게 된 거죠. 자, 두 번째, 죽음의 문턱에서입니다. 하지만 영원할 것만 같았던 이 제왕의 갑옷에도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. 그들의 근본적인 약점이 드러난 결정적인 순간이었죠. 2008년 금융위기는 골드만삭스에게 그냥 위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. 바로 옆에 있던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는 걸 눈앞에서 보면서 우리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겠구나 하는 엄청난 공포를 느꼈을 겁니다. 바로 그때 워런 버핏이 나타나서 50억 달러, 우리 돈으로 수조 원을 긴급 투자합니다. 이게 그냥 돈만 넣어준 게 아니었어요. 투자의 현인이 직접 골드만삭스는 살아남는다에 베팅했다는 시장 전체를 안정시키는 아주 강력한 신호탄이었던 거죠. 자, 이 그래프를 보시면 골드만삭스의 핵심 문제나 뭔지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옵니다. 보세요. 이 수익이라는 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정말 아찔한 롤러코스터처럼 춤을 추잖아요.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런 예측 불가능성은 정말 최악의 약점일 수밖에 없었죠. 세 번째, 안정성을 향한 전환입니다. 바로 이 끔찍한 변동성 때문에 데이비드 솔로몬 CEO의 지휘 아래 대대적인 전략 수정에 들어가게 됩니다. 이들이 마커스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일반 대중금융시장에 야심차게 뛰어들었거든요. 근데 수십 년 동안 거물들하고만 놀던 사람들이 갑자기 일반 소비자들을 상대하려니까 이게 잘 안 됐던 거죠. 결과는요, 막대한 손실만 남긴 처참한 실패였습니다.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것에만 집중해야 하는구나 하는 뼈아픈 교훈을 얻게 된 겁니다. 그리고 이 표가 바로 그 변화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.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죠. 시장 상황에 따라 춤추는 이 고위험 트레이딩 말고 이제는 좀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수수료 기반 사업으로 체질을 완전히 바꾸겠다 이겁니다. 그럼 그들이 가려는 안전한 항구가 어디냐? 바로 이 자산 및 자산관리, 줄여서 AWM이라는 사업입니다. 이건 뭐냐면 기관이나 엄청난 부자들의 돈을 대신 굴려주고 그 대가로 꾸준하게 관리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. 마치 거대한 빌딩 사놓고 따박따박 임대료 받는 것처럼 훨씬 더 예측 가능한 사업 모델인 거죠. 네 번째, 골드만삭스에 베팅하기. 그렇다면 지금 골드만삭스에 투자한다는 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? 투자자들은 지금 명확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. 낙관론과 회의론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거든요. 그럼 오늘날의 골드만삭스, 대체 어떻게 봐야 할까요? 이건 결국 강세론, 즉 낙관론과 약세론, 회의론의 대결로 딱 요약할 수 있습니다. 한쪽은 성공적인 재탄생에 다른 한쪽은 오래된 습관은 못 고친다에 베팅하는 거죠. 자, 먼저 강세론, 즉 긍정적으로 보는 쪽 얘기를 들어볼까요? 이들은 월스트리트 최강의 브랜드 파워를 믿어라. 시장이 좋아지면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잠재력이 엄청나다. 이렇게 보는 겁니다. 한마디로 전설의 부활에 베팅하는 거죠. 반면에 약세론, 즉 회의적으로 보는 쪽의 핵심은 바로
그 고질적인 변동성입니다. 시장이 얼어붙으면 골드만삭스의 수익도 그냥 같이 얼어붙어버린다는 거죠. 마커스 같은 실패도 신뢰를 깎아먹었고요. 마지막 5번째, 제왕의 가장 큰 도박입니다. 그럼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골드만삭스가 내놓은 미래 전략은 과연 뭘까요? 그들의 가장 큰 도박이 담겨 있는 3단계 계획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갈 길은 아직 명확합니다. 첫째,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것, 그러니까 기업이나 초부유층을 상대하는 일에 모든 걸 쏟아붓겠다. 둘째, 전통적인 강점인 M&A나 트레이딩 분야는 1, 2위를 지키겠다. 그리고 셋째, 실패했던 일반 소비자 시장에서는 완전히 손을 떼겠다, 이겁니다. 궁극적인 목표는요, 경쟁사인 모건 스탠리가 이미 성공적으로 해낸 것처럼 안정성을 확보해서 시장에서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겠다는 겁니다. 이제 변동성 큰 도박사에서 신뢰받는 자산 관리자로 변신하는 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된 거죠. 자,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과연 이 전설적인 거인은 새로운 금융시대에 맞춰서 스스로를 완전히 바꿀 수 있을까요? 아니면 그들 뼛속 깊이 새겨진 도박사의 본능은 결국 변하지 않는 걸까요? 그 판단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.